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한 사람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고 강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도움을 절실히 원하면서도 결코 요청하지 못하는 깊은 모순을 품고 있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치유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우리에게 자신들이 이미 완성된 완제품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마치 세상 모든 이치를 통달했고 더 이상 배울 것도 당신에게 들을 것도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심지어는 나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있다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 해. 내가 뭘 해야 할지 가르쳐 줄 테니 와 같은 오만한 생각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거만하고 모든 것을 아는 듯한 태도 뒤에는 사실 엄청난 불안감과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것을요. 나르시시즘이라는 성은 사실 미완의 과제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겪었을 법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 애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대체 어떤 존재일까? 하고 끊임없이 묻죠. 많은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세상이 무척이나 비판적이고 혹독한 곳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하고 어떤 모습은 칭찬받지만 어떤 모습은 비난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해, 저런 모습은 안 돼, 이걸 드러내면 좋은 평가를 받지만 저걸 드러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생각들이 어린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살면서 마주치는 곤란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의 그 비참한 기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나를 똑똑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분명할 때 그 모멸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부당한 평가를 받거나 스스로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 혹은 무언가를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만 그 후에 닥쳐올 시선이 두려울 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저기 저 무리에 끼고 싶지만 영원히 외부인처럼 겉도는 기분이 들 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일찍 배워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곧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면 혹독한 벌을 받거나 주변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경험한 것이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무시당하고 굴욕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래서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때로는 자기 내면이 망가졌다고 느끼면서도 결코 그것을 밖으로 꺼내놓지 못합니다.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더 나빠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의 철칙을 세웁니다. 절대로 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고스란히 반복됩니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나르시시스트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막상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아마도 아니, 난 괜찮아, 내 도움 따윈 필요 없어 라며 완강히 거부할 것입니다. 속으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지라도
겉으로는 당신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넌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거야 라고 말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를 폄하하죠. 만약 당신이 그들의 제안이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아주 강력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때로는 가혹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때로는 당신을 깊이 경멸하는 듯한 태도로 말입니다. 그들의 내면을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나는 내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 그러니 대신 너를 맹렬히 비난하고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겠어. 이런 행동 패턴 때문에 그들의 자존감은 언제나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강력하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당신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식이죠. 하지만 절대로 나 지금 좀 혼란스러우니 나 좀 도와줄래? 라는 말로 자신의 의존성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 내면의 긴장과 어려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들은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이 느낄지도 모르는 무력감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당신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무력한 자신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아주 작은 기미만 보여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쌓아 올립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성인이 되어 통찰력이 꽃피워야 할 시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지죠. 그들은 자신의 경직된 태도를 2배, 3배로 강화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신만의 의견, 타인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 모든 것을 아는 채 하는 태도, 협력을 거부하는 완고함. 그들은 결코 팀플레이어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 사실은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그들은 대본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전부 너의 부족함 때문이야. 내가 약하다고? 천만에 약한 사람은 바로 너야.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거대한 보상 심리의 발현일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의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도움받기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 누구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벽을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이죠. 몇 가지 구체적인 패턴을 통해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비명인 동시에 도움은 거절한다 는 선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당신 위에서 군림하고 항상 마지막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은 나는 반드시 자급자족하는 완벽한 존재로 보여야만 해. 그 외의 다른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어 라는 내면의 외침입니다. 그들의 방어기제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은 나는 절대로 나의 취약점을 노출하지 않을 거야. 그랬다가는 더 큰 문제만 생길 뿐이야 라는 강박 때문입니다. 당신의 건설적인 조언에 저항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전혀 없는 모습은 그들의 낮은 자존감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찬사를 갈망하며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견디지 못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그들은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자신에게, 타인에게, 과거의 기억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서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꾸며냅니다. 이 모든 행동의 근저에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 라는 주장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삶 전체가 나는 도움이 필요해 아주 절실하게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인간관계에 대해 극도의 비관론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지? 결국 문제만 생길 텐데, 하지만 그들은 이런 생각을 바꾸려 노력하는 대신, 그래, 문제가 생길 거야. 바로 내가 문제야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문제는 당신이 그들이 만들어낸 대체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딜레마가 남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스스로는 전혀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을 과연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답은 아니오에 가까울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성장이든 치유든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겸손입니다. 가끔은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러워. 나에게 지혜를 좀 나눠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금과 옥조의 표준이자 모두가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솔직해질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상황이 닥치면 나는 끔찍할 정도로 무능력하다고 느껴져. 하지만 그들은 이 감정을 인정하는 대신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 믿으며 거짓된 허세를, 완고한 고집을 유지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 대가는 산산조각난 인간관계입니다. 그들의 인생 뒤에는 실패한 관계들의 긴 잔해가 남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전부 사실이 아니야.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 좋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내면에 얼마나 큰 혼란이 있는지 알게 되면 그 상황이 참으로 비극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가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의 내면의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결코 당신과 함께 나누지 못할 평화의 감각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부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평온의 자리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